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메모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RBC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캐네디언 전체 시장입니다. 이게 밴쿠버나 토론토 한정된 시장은 아니고 전체를 바라보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분명히 캐나다 중에서도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보면요. 캐네디언 마켓이 지금 이제 쿨링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6월달 리포트만 해도 가격은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은 늘었잖아요. 근데 6월달에 어떤 이것도 반등이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지금 서플라이는 더 많이 늘 것 같고, 가격은 좀 더 이제 막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쿨링 될 것 같다, 마더레 될 것 같다, 올라가더라도 아주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저도 지금 요즘 밴쿠버 시장을 쭉 보면은 지금 서플라이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리긴 팔려도 숫자가 그 계속 유지하거나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때다. 집주인 같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도 올랐고 앞으로 또 올린대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집값 오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밀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팔아먹기에 팔아내게 적기다. 이래서 지금 매물들을 많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어들은 buyers hit pause on expensive markets. 워낙 비싸다 보니까 expensive market에서 지금 홀드하고 있다. 지금 멈추고 있다. affordable ones keep going.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만한 좀 저가 주택에서는 지금 여전히 지금 그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뭐 썰이나 뭐 버나비나 뭐 코키틀랜 이런 쪽을 보잖아요. 사실 밴쿠버 쪽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밴쿠버 쪽은 워낙 비싸서 살 수도 없고, 사도 사실은 썰에 있다 보니까 가기도 좀 멀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어쨌든 중저가 주택은 지금 지난 한 몇 달간은, 한두 달은 거의 미친 듯이 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은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 몰기지도 들 나오는데, 어쨌든 사놓고 보자는 심리도 있긴 있죠. 그죠? 일단 사놓고 금 떨어지면 버텨서 일단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죠? 제가 스튜디오룸, 우리나라는 원룸이고, 여기로 치면 이제 스튜디오룸을 이제 렌트를 줬는데, 거기에 가족들이랑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하나, 심지어 두 명도 있었어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 저도 생각해보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남자 혼자면 이 좀 허름하고 뭐 이래도 살 수는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집사람하고 애들까지 생각하면 좀 아무래도 깨끗하고 좀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너무 비싸지니까 뭐 너무 좋은 데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저기 또 좀 안 좋은 데 가야지 좀 지저분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주택을 렌트하거나 살려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BC 리포트에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서플라이는 늘고 있고, 가격은 이제 마더레이트 올라가긴 하지만 아주 조금씩 좀 마더레이트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C주 폭염 사망으로 연 1,000명의 사망이 이룰 수 있다. 2021년, 2년 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타웠죠. 연 600명이 사망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널싱홈 같은 데서 근무를 하니까 저때 아이모논이 전화가 먹통이 됐었어요. 그 전화해도 전화번호만 남기고 오는 건데, 그 사람이 저때 뉴스가 막 길거리 사람 쓰러져 죽어도 앰뷸런스들이 못 갔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갔고, 경찰들도 사람 구하느라고 이제 도둑도 못 잡고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가요. 그 에어컨을 넣어도 전기 시설이 안 받쳐주니까 전기가 계속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프레이를 물러서 사람들한테 계속 뿌리고 막 다녔거든요. 찬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더웠었는데, 그 뒤로 더워지다 보니까 BC주가, 제 기억에는 제 옛날에 여기 잠깐 살았었는데, 유학할 때 굉장히 여름에도 덥지 않은 걸로 기억을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저도 그래서 에어컨을 결국은 사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주에서 약 1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1,000억이죠. 사망자비 입원이 12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40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에어컨을 이제 고치게 돼. 우리 집 에어컨 아니고 딴 데 에어컨을 고쳤는데 상당한 돈을 썼습니다. 몇천 불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돈을 많이, 제가 이제 그 들어보니까 요즘에 BC주에서 캐나다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고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고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 에어컨 고치는 사람들이 설치하거나 고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에어컨이 새 집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가고,
그 또 고장 나면 고치는데 또 돈도 꽤 많이 들어가고. 저도 오늘 고치는 거 보니까 되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용접돼야 되고 그 파이프 라인도 새로 교체해야 되고, 물론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요즘 수요가 워낙 높아서 제가 그 에어컨 기사 한 명 부르는데 한 15군데 업체를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일단 안 받아요. 다 음성 메시지 남겨놔도 전화 와서 안 고친다, 못 고친 시간 없다고 그냥 다 거절하고. 한 명이 연락이 돼서 겨우 고쳤는데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막 고치는 사람들은 시간당 125불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거 고치는 사람들도 앞으로 굉장히 좀 각광받지 않을까. 이거 AI가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오랜 동안 좀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견고한 고용시장, 금리 인상 한 번 더 올릴까.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일자리 수는 6만 개가 늘었고요. 경제 호조도 이어지면서 0.25, 그러니까 0.25% 인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사진은 굉장히 잘생긴 애가 일을 하고 있네요. 잘생긴 친구가. 일자리 수는 11만 명이 늘어나고 해서, 근데 실업자 수는 0.2%가 늘었대요. 뭐 전체적으로 실업자 수 늘긴 하는데 일자리 수도 늘고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랬더니 이는 고용 강세가 식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록적인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노동 인구도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느니까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도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스몰 비즈니스도 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근데 실업자 수 늘긴 늘었지만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수치와 부정적인 수치가 6월 고용지표는 뒤섞여 있지만 이게 지금 한 6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하락은 뭐 어쨌든 온다. 내년에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온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 식품국이 가장 비싼 도시는 전 세계 1등은 스위스 베른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옛날부터 늘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이 저번에 비슷한 기사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4등이래요. 정말 비싸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가장 비싼 도시가 오타와였는데요. 오타와가 몇 등이더라? 오타와가 세계 9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봤듯이 토론토하고 오히려 밴쿠버는 이 순위 보면 20몇 위, 뭐 30몇 위 막 되게 안 좋더라고요, 별로. 이게 안 좋은 건 좋은 거죠, 이거는. 근데 오타와가 어쨌든 9등에서 캐나다에서는 가장 1등 도시였고요. 서울이 4등입니다. 그죠? 지금 서울이 이게 보니까 이 밴쿠버가 생활비가 서울보다 훨씬 더 싸고, 심지어는 아니고 서울에 이제 한국의 부산보다도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토, 밴쿠버 살면서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좋은 도시다, 그죠?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도 물가도 크게 엄청 비싼 도시는 아니다. 비싸긴 하지만 괜찮은 도시 살고 있다. 나무들 자부심을 갖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밴쿠버 무려 그리고 밴쿠버도 평균 캐나다 임대료가 1등입니다. 1등. 금리 인상으로 주택 소유 대신 임대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보니까 종합정보 플랫폼이 키지지가 어느새 종합정보 플랫폼이 됐나요? 옛날 물건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걸로 알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종합정보 플랫폼이 됐네요. 세상에. 와, 이렇게 점점 더 키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렌트를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해보면은 1분기 전국에서 임대료가 2,585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도시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2등은 토론토겠죠. 근데 3등, 4등, 5등도 뭐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버나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밴쿠버가 뭐 물가가 굉장히 비싼 도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등수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지금 아까 그거는 보니까 물건만 사는 거였네요. 보니까. 그죠? 물건을 사는 거 보니까 각 도시에서 500g의 빵, 1리터의 우유, 달걀 12개, 1kg의 치즈는 왜 사죠? 와인 한 병, 돈 없이 죽겠는데 와인 한두 사 먹어요. 1kg 감자는 이해됩니다. 이게 반값을 빼고 계산을 하니까 이게 캐나다 도시들이 순위에 못 들어가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반값까지 들어가서 계산하면 캐나다가 1, 2등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등까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위에 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많이 올다 그래도 밴쿠버나 토론토나 선진국에 많이 오르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한국에서 100만 원이면 굉장하지만 여기서 100만 원이면 1000불이면 원룸 하나 렌트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죠? 룸쉐어에서 요즘에 거의 1000불 가까이 받는 것 같은데, 화장실 껴있으면. 이런 걸 빼서 했구나. 밴쿠버 비싼 도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된다고 합니다. 6월달 물가 인상률이 0%. 야, 지금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기사를 찾다가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지금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도서관의 석이 있잖아요. 도서관의 총무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도서관 총무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애들 잘 있나 해주고 가끔 까부는 애들 좀 뭐라고 해주고 좀 등장 스낵 좀 날려줘 엉덩이 좀 때려주는 건데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런 걸 하는데도 지금 대학원 이상이 가야지 이런 걸 하고 대학원 졸업생들은 무조건 시골로 보내서 농사 짓거나 거기서 지금 딴 일을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 근데 경기가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에서 다시 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잘 해결이 되길 원하고요. 또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주변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이블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기사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구독자분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좀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을 얘기해요. 뭐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이게 이 기사의 이 흐름과는 좀 맞지 않은 생각이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목은요. 싱글 데디가 75,000불입니다. 네, 지금 어포더블 하우징을 밴쿠버에서 도저히 뭐 구할 수가 없나 봐요. 자기하고 지금 아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지금 18살이고 되게 잘생겼죠? 그러니까 아저씨도 보니까 UBC를 졸업하셨는지 아니면 아들이 뭐 UBC를 갈 건지 해간 옷도 있고 뭐 전형적인 어떤 백인 가정인가 뭐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름도 그렇고. 이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칼 이트는 16살 때부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보니까 뭐 지금 뭐 50살 훨씬 넘었겠죠? 60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거의 뭐 35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16살 이후로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텔루스에서 풀타임을 잡고 있고 75만 불을 벌고 있네요. 55살. 맞췄네요. 그죠? 55살.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베드룸 아파트먼트를 밴쿠버에서 살 수가 없다. 렌트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7월 30일까지 보면은 7월 30일까지 집을 못 구하면 지금 거리에 나 앉아야 된다. 여기 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요번 달 말까지 나가지 않으면 지금 뭐 자동차에 살든지 뭐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반지하에서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살 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대요. 지금 계속 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16살이면 거의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든지 졸업반이든지 수준인 건데 그죠? 그리고 이 친구도 그래서 1,500불 그래서 한 달에 3,400불 정도를 번대요. 둘이 합하면 수입이 꽤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비싸긴 비싼데 왜 집을 못 구하지 도대체? 저 지금 텔루스에서 풀타임 잡을 정도면 바보는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아들도 아주 멀쩡해 보이고 왜 못할까? 왜 구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의문이었던 건 왜 꼭 투베드 아파트를 먼저 해야 될까?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 투베드 아파트 해야 되죠. 투베드룸이어야 되죠. 근데 밴쿠버 같은 경우 지금 평균 가격이 투베드에 뭐 3,600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면은 한 명 돈은 이제 저기다 다 꼬라 박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도 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플라이 하면은 잘 집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으니까 뭐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구하기 쉽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꼭 투 베드룸이어야 되나? 그죠? 한 명은 안방 살고 한 명은 거실을 좀 개조해서 그냥 그 가림막 살고 해야죠. 없으면 그것도 뭐 인간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갔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코업 하우징도 이제 어플라이 해놓은 상태로 이제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가 좀 저는 좀 굉장히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생각해보면 그가 말하기를 집을 찾고 있는데 로월 메일랜드랑 as far as 코키틀람 그래서 about 30km east of the Vancouver 그러니까 이제 밴쿠버에 30km까지는 집을 찾고 있다. 그래서 정말 코키틀람까지는 된다. 뭐 이게 어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코키틀람까지만 왜 되지? 내가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밴쿠버 사는 사람이 봤을 때 번화비도 괜찮고 코키틀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써리가 싫고 랭리가 싫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출퇴근해야 되니까 거리상 코키타임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이 집은 보니까 BC 하우징은 72,000불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75,000불이어서 해당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포더블 하우징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왜 썰이나 랭리나 더 멀리 가지? 물론 출퇴근이 제가 볼 때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저도 롱 디스턴스라고 출퇴근을 해본 경험이 한 1, 2년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걸 알아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야죠. 가서 출퇴근하다 보면 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이 붙어요.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텔루스 일한다니까 텔루스가 지사가 밴쿠버에만 다운타운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그죠? 분명히 그 좀 외곽 지역에도 그런 지사들이나 일할 포지션들이 나오면 옮기 쓸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거기 관련된 직종으로 다른 데를 간다든지, 외곽으로 나오면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연봉을 조금 낮춰서라도 갈 수도 있죠. 연봉을 조금 낮춰서 가면은 하우징에 어폴더블한데 또 퀄리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할 수도 있죠. 좀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한테 뭐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부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공부라는 게 뭐 수능 공부나 여기도 이제 뭐 고등학교 공부 이런 공부가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한 공부, 하우징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주변에 좀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죠?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서 조언을 받았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뭐 물론 저도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답을 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정답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도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저런 선택이면 안 되는데라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봐요. 사실은 안타깝죠. 근데 뭐 확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자기들의 선택, 이분도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저기 살면 밴쿠버에 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들도 거기 뭐 좋은 학교 다니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키칠라노 살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부자 지역이죠. 부자 지역에 뭐 렌트에 살면 적은 비용으로 또 부자 동네 살 수 있으니까 아들도 좋은 학교, 좋은 친구 만나서 다닐 수도 있었고, 거기 또 잡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잖아요. 나는 내 집이 우선순위라 일단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한테 전학 가는 건 좀 미안하고, 나도 출퇴근을 길게 해야 되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집을 사야 되니까 뭐 시외곽으로 빠져야 되겠어 라는 우선순위를 처음에 둘 건지, 아니면 나 이 동네가 너무 좋네, 뭐 집은 당장 살 수는 없지만 나 이 동네에 살아야 되겠어, 주민도 좋고 학교도 좋고 아들도 좋고 뭐 여러 좋으니까 나는 이 동네 살아야. 그 우선순위가 달랐는데 그런 자기 어떤 프리퍼런스, 자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동네를 결정하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왜 나는 살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는 자기 선택이랑 부딪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불만이라기보다는 저는 자기 선택에 충실하게 살았다, 거기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됐네, 이게 혹시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은 당장이라도 썰이나 랭리나 그 외곽 지역으로 가서 고속도로 좀 탈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고속도로 탈 수 있는 데 가서 출퇴근을 좀 일찍 하셔야 되겠죠. 퇴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거기 와서 사시면 이제 아들도 18살이니까 이제 앞가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일단은 좀 뭐 당장 거기 살 집이 없으면은 같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원베드룸이나, 그죠? 그러면 칸막이 설치해가지고 한 명은 아들이 마루에 살아야죠. 아빠는 방에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기는 한데 안타까운 게 좀 공부를 좀 더 했고 주변에 좀 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정말 외곽으로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캘거리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달라요. 여기에서 막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집이 있고 안정적인 잡이 있는데 특별히 캘거리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갈 필요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어떤 잡을 구해야 되고 그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 캘거리 가겠다, 저는 무조건 찬성해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저도 그런 선택을 해봤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 도움이 됐고, 그리고 댓글, 옛날에 그 댓글에 야 내가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돌고 돌고 돌다가 결국 밴쿠버 토론토야,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살고 보니까 결과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30년을 만약에 저도 만약에 이민 오자마자 밴쿠버에 계속 살았으면 집을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캘거리 갔었으니까 싱글 하우스도 샀고 콘도도 사서 투자해봤지. 그래서 물론 거기서 뭐 큰 재미는 보진 못했지만요. 둘 다 합해보니까 또이또였어요. 손해보지도 않고, 근데 집을 2개 사본 경험들, 투자를 해본 경험들, 거기에서 7년 동안 테넌트를 유치해본 경험들이 굉장히 인생을 다르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곽으로 과감하게 가시는 분들 좀 굉장히 찬성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한해서는 여기서 막 집 있고 막 직장 좋고 막 이런 분들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캘거리 가겠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제 생각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라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그죠? 제 생각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가니까 여기에 이제 어카운트를 또 서브스크라이버가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코멘트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정부 정책이나 지금 현 상황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비판은 좋은데, 비판해서 내 생활이 당장 바뀔 수 있으면 비판해야죠. 데모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당장 내 삶과 내 가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과감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에 의도하는 다른 생각을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감하게 결정해서 할 때 오히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